안녕하세요. 강선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모 배우의 사생활 논란이 매우 이슈가 되고 있죠. 이미 충분히 많은 얘기가 나와서 그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연예인의 품위 유지 의무와 위약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 단계별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왜 위약금 논란이 발생하는가입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제가 20살 학부생 시절에 배운 표현인데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사법의 대원칙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해요. 위약금 논란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라마도 다 출연했고 광고도 다 찍었는데 연예인들은 대체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까요? 바로 품위 유지 조항입니다. 일반적인 사인들 간의 약속에는 품위 유지 조항이 없습니다. 엄밀히는 그런 약속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끼리 물건 사고 파는데 상대방에게 사회적 품위까지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좀 아니죠? 물건 제대로 주고 물건값 제때 입금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연예인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미지와 그에 따른 수익 창출 대가로 거액의 광고료나 출연료를 지급받는 거잖아요. 모범생 역할의 배우가 실제로는 학폭을 저지르는 양아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드라마에 몰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연예인 전속 계약이나 광고, 출연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 기간 동안 당사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품위 유지 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긴 경우 광고주나 제작사, 소속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대체 어떤 경우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인데요. 이게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사람들 입에 불미스럽게 오르내리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는 계약서상 여러 가지 문구로 기재가 되는데 단순히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으로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을 구체화해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품위 유지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든 실제 사안에서 당사자들이 깔끔하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품위나 사회적 무리라는 표현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길거리에서 춤을 추면 품위에 어긋나는 건가요? 그럼 술에 취해 거리를 활보하면요? 일장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유튜브에 출연하면 그건 사회적 무리인가요? 잘 모르시겠죠? 실제 사안은 계약서 문구 몇 줄로 포섭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서 언제나 해석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여배우에게 가정폭력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 여배우 입장에서도 폭행은 굉장히 불운한 사건이겠죠? 그런데 남편이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여배우는 쌍방폭행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멍이 든 얼굴과 어지러진 집안 등을 공개했어요. 광고주가 여배우의 이러한 행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할 때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여배우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각자 마음으로 한번 판결을 내려보세요. 끝나셨나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법원은 사건 전체의 경위를 살핀 뒤 부부가 배우자 일방의 폭행 행위를 숨기고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고 개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가정 내 불화 사실이 상세히 공개됨으로써 여배우가 가지고 있던 광고에 적합한 긍정적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품위 유지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등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의 결론은 어느 쪽이었나요?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도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와 같은 소속사에 있던 다른 배우의 경우 광고 계약 기간 중 갑질, 가스라이팅, 학폭 등 논란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해당 배우의 그러한 의혹의 제기는 광고 계약 기간 중에 있었으나 의혹들은 모두 계약 기간 이전의 것이어서 설령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반해 불법 도박 등 논란이 일어났던 모 가수의 경우 가수 측에서는 계약 기간 중 불법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기간 도중 도박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언론의 불법 도박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보도되고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에서 편집되거나 하차하는 등의 상황을 발생시킨 것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케바케고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단정 짓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뭐 그렇게 무책임하고 불분명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계약서에 앞으로 닥칠 모든 상황을 예측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할 수도 없고 또 사안마다 이렇게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복잡 다양한데 법원이 그냥 무조건 웬만하면 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라고 천편일률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없겠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각 사안에 맞는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체 위약금이 뭐길래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거론되느냐입니다. 위약금은요, 법률적으로는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이게 뭐냐면 당사자들 간의 약속을 위반하면 어느 쪽에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따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너와 나의 계약에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은 얼마다 라고 정해두는 건데요. 보통 연예인의 경우 자신이 받은 출연료나 광고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규정해두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건 사인들 간의 계약에서도 흔하게 포함되는 규정입니다. 이걸 정해두면 실제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약금보다 적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배상해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광고 계약을 했는데 이미 광고 효과를 충분히 받고 모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 이후에도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위약금은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게 위약금의 특성입니다. 다만 이 위약금이라는 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액을 해줄 수 있어요. 실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법원에서 일정 비율 감액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서도 수백억에서 최대 2천억 규모의 손해배상을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으로 가면 그보다 감액이 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연예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조항이 있는지, 어떤 경우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의 정체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